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께 듣기만 해도 우리의 대화의 품격이 한 단계 쫙 올라갈 수 있도록요 자주 쓰는 외래어 10개랑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 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강의자료요. 자, 오늘 여기 보이시는 10개 단어 여러분이랑 나눠보려고 하고요. P2P, 비트코인, 옛날부터 말이 많았죠. 뭐 아마존 클러스터, 스트리밍, LMS, 클라이맥스, 인플레이션, 빌지, 심포니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올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는요. 이 P2P라는 거예요. 이 P2P가 사실은 저 꽤나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도 P2P가 그때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P2P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 P2P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국말로 했을 때는 개인 대 개인이 무언가 공유하고 교환하는 기술을 말해요. 온라인상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뭐 peer to peer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person to person 내지는 people to people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중간에 있는 to는 영어로 하면 TO예요. 영어로 TO가 뭐냐면 어느 쪽으로 누군가에게라고 이야기하는 to예요. 그래서 person, 사람 아니면 people, 사람들, person, people 이렇게 발음하죠. 에서 to, 어디 쪽으로? person 아니면 people이에요. 사람이 사람, 개인이 개인한테 보내는 모든 것들을 P2P 내지는 뭐 P2P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예전 초창기 땐 이랬거든요. 저 예전에 학생 때 아주 오래전에는 개인들 간에 파일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 있죠.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드라마나 예능 같은 프로그램들을요. 내가 내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시키면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 내 컴퓨터가 알아서 보내주고 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으면 다른 사람 컴퓨터 속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내고 무료로 서로 공유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저작권들이 좀 있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P2P 업체에 빵빵 억 원을 투자 유치했답니다. 예. 이 P2P 업체라는 게 요새는 이렇게 발전했어요. 개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100만 원 빌리고 싶어. 근데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실제로 찾지 않고 중간에 업체가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나는 50만 원, 난 30만 원, 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자가 각자 쫙쫙 퍼지는 형식으로 P2P 업체가 요새 좀 발전하고 있고요. P2P 쇼핑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답니다. 네, 그동안 어땠어요? 쇼핑몰. 우리 쇼핑몰 가면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인터넷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쇼핑몰에서 물건을 관리하면서 직접 뿌렸죠. 근데 P2P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삼다수만 팔 거야. 삼다수 사고 싶은 사람 나한테 오세요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해줄 수 있는 것들로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국에서는요, P2P 그 금융업체들 폐업으로 금융난민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저도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미래기술이긴 해도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니까 좀 뭔가 신용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각종 파일, 그래서 가장 아래줄 볼게요. 그래서 P2P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종 파일,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사진, 만화책 같은 거 개인끼리 교환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금융 내지는 비트코인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 뭔지 아십니까? 다음 장이요. 자, 비트코인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 지는 벌써 유명해진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면 이제 처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투기, 뭔가 이런 굉장히 위험성 높은 투자 자산이라는 자산도 아니고 투자라는 생각이 저도 먼저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투자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뭔지는 좀 알아야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선 비트코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비트코인은요. BIT, bit랑 coin, 동전이라고 하는 우리 동전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라고도 하죠. 코인이 합쳐진 거예요. 이 비트는 뭐냐면 가장 아랫줄이요. 컴퓨터 정보 전달 최소 단위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정보 전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진법으로요. 이진법이 뭐냐? 자, 우리가 숫자를 쓰고 있는 0부터 10까지는 10진법이에요. 숫자가 0부터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 12, 13 이렇게. 10진법, 5진법도 있겠죠. 숫자를 5까지 쓰면 5진법이에요. 이진법은 뭐냐면 딱 두 개만 씁니다. 0이랑 1 두 개를 가지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신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동영상도 아마 파일로 바꾸면 0101010000001111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진법, 그 최소 단위를 bit, bit라고 해요. 참고 잘 알아두시고요. 코인 동전이니까요. 컴퓨터의 최소 단위로 이루어진 동전이고요. 그 아래 보면요. 물리적 형태 없는 디지털 화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실체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비트코인 하나에 1,4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할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땐 이게 뭐 10원, 100원밖에 안 하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 데는 이런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국가에서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고 돈을 막 찍어냅니다. 특히 그 달러, 엔화, 위안화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힘센 화폐들이 있잖아요. 선진국의 화폐들은 많이 찍어내도 별 상관없,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찍어내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시장 전체의 자정작용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 찍어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금을 왜 좋아하냐? 금 쓸모가 없지만 쓸모 있죠. 공업적으로 쓸모가 있긴 한데 금도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돈은 계속해서 더 생기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 훔쳐가기도 힘들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2P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합니다. 물론 거래소가 있지만 거래를 할 때 한 명과 한 명이 거래를 하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컴퓨터에 새로 암호가 계속 짜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훔쳐갈 수도 없고 또 추적하기도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에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이제 복잡했죠. 어쨌든 비트코인 극단적으로 안전하고 또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 물론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자, 그 아래 그 뉴스 좀 볼게요. 비트코인 재테크 안전하게 하랍니다. 진짜 안전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비트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 JP모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 회사죠. 금 경쟁자로 비트코인을 꼽았대요. 그리고 비트코인 품은 페이팔 주목받는 이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큰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약간 좀 너무 막 용어들이 많이 쏟아지나요? 어쨌든 큰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인터넷 사이트 결제할 때 물건 살 때 그 결제를 해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크고 다른 나라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외 제품 구매할 때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을 끼고 거기다 우리 카드를 등록해서 돈을 막 써요. 근데 엄청나게 큰 이 업체에서 우리 이제 현금도 받고요. 신용카드도 받지만 비트코인도 받아요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부터 비트코인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눈에 한 번도 보이지도 않는 걸 내 컴퓨터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정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페이팔이라고 하는 큰 업체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결제에 쓰면서부터 향후 10년 후, 15년 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거죠. 지금 삼성페이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 찍찍 찍는 것처럼 내 핸드폰에 비트코인이 들어있고 그냥 삑삑삑 결제하면서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극단적으로 안전하고요. 또 개수에 제한이 되어 있는 온라인 화폐다.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아마존 저기 그 남미 있잖아요. 브라질에 흐르는 아마존. 그 아마존 강 있고 그 뭡니까? 열대우림 있는 그 지역을 아마존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존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존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이 제가 옆에다 써놓은 미국의 기업 아마존이 유명해졌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정어의 사수함에서 여러분께 처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다가 이 제프 베이조스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좀 있었는데 이 아마존을 만든 사람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제일 부자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아래줄 가볼까요? 자, 회색깔로 된 거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사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이렇게 뭐 웃으면서 나온 사진 많이 있을 텐데 이 회사의 시작은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몰이고요.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4억 개가 넘는답니다. 네, 그냥 물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삼다수 물 하나 이렇게 쳤을 때 4억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물건이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호미를 아마존에 올려서 팔아서 호미 팔아서 뭐 몇십억을 벌었대더라. 엄청 부자 되신 분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본인들 텃밭도 많이 관리하고 그 본인들 가든 정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편했대요. 근데 홈이 있잖아요. 신기하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탁 파니까 너무 잘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엄청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요? 아마존에서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제일 혁신적이고 수많은 인재를 끌어모아서 가장 아래줄 보면요. 미국 그 큰 땅에서 엄청나게 큰 물류를 구축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 뭔지 제가 나중에 다룰게요.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뭔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로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아마존의 계획은 뭐냐면 지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지구 밖으로 간다. 지구 밖으로 어떻게 가죠? 아주 큰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지구 궤도 근처에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보는 거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요. 뉴스 한번 볼까요? 아마존 내년 상반기까지 재택근무한대요. 미국 기업들 지금 거의 다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아마존 돈도 사람도 싹쓸이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유명한 회사들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회사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엔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소개시켜 드렸고 사실 우리 생각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요새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바로 아마존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회사 옮기는 건 되게 쉽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LG 다니다가 삼성 갔다가 또 현대 가려고 그러면 박쥐 아니야 이거? 이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고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따라하는 쿠팡이 아마존을 뭔가 따라하고 있대요. 아마존 판매 제품 4억 개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 누구? 아마존의 주인 누구?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나중에 제프 베이조스는 한번 정의사서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 아마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입니다. 네, 정의사서원 광고입니다. 광고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좀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2020년이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영상이 업로드 될 건데요. 오늘부터 정의사상 만드는 건 제가 다 만들었지만 그거 이제 발송하고 여러분들 고객과 관련된 일들은 제가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부로 그 관리하던 관리자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활치 않았다면 오늘 조금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어차피 잘 다시 돌려놓을 건데 조금 사고가 생기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오의43 여러분께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정오 12시에 상식역사 인물 팝송 세계여행 문학 세계음식과 영어를
제가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리죠. 1개월에 5,900원이고요. 많이들 가입해주세요. 다들 만족하고 계신 것 같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부터는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단어는 바로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이 클러스터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는 가장 아랫줄에 있는 a cluster of star. 이거 보면서 이 클러스터가 뭔지 알았어요. 지구에서 볼 때 사실 우리 지금 별 몇 개 안 보이잖아요. 별 지금 서울에서 잘 보이는 날 세봐야 뭐 10개 보이면 엄청 잘 보이죠.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별들이 저기 뭉탱이로 뭉쳐있는 데들이 있대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단, 별의 뭐 단체라는 뜻 정도 되겠죠. 별 무리. 그래서 a cluster of star. star 하면 별이잖아요. 별이 뭉쳐있는 곳을 저는 클러스터라고 배워서 클러스터 하면 별들이 무리지어서 반짝반짝 뭐 노란색, 파란색 할 거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을 클러스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클러스터가 요새 어디 자주 쓰이냐면 산업, 말이 자꾸 꼬이네요. 클러스터가 어디 자꾸 쓰이냐면 산업과 관련된 곳에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러스터 해놓고 특정 대상이 모인 단위체라고 써놨어요. 뭔 말입니까? 어떤 대상이 모여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이커머스 클러스터를 조성한답니다. 이커머스 뭐죠? 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강의하려고 적어놨는데 그냥 commerce. commerce 하면 이제 상업용이고 이는 뭐 그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물건 파는 거, 인터넷 쇼핑몰, 쿠팡, 네이버 쇼핑 이런 거 다 이커머스예요. 이마트 가는 거, 백화점 가는 거 이거 이커머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오프라인 마켓인 거고요. 온라인으로 사는 건 다 이커머스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클러스터를 만든대요. 뭐예요? 그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지원도 받고 그러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말이죠.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했답니다. 첨단 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뭐 로보트, 인공지능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을 어디요? 어딘가에 모아놓고 클러스터를 만든 겁니다. 인천시가요, 바이오 클러스터를 미래 전략으로 삼았대요. 뭡니까? 바이오 약 만드는 회사들, 건강 관련된 회사들 인천시로 오세요. 세금 깎아줄게요. 대신 너네들 모여있어. 그러면서 시너지를 좀 내. 시너지 뭡니까? 시너지? 강의 한번 해야 되나요? 여러 명이 모여있을 때 우리 뭐 한 명이 있을 때보다 두 명이 있을 때 물론 두 명이 있으면 더 안 굴러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혼자보다 두 명이 있을 때 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 정도 효과 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시너지라고 합니다. 너희들 모여서 시너지 내봐. 평택이었나? 어디였지?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뭐예요? 역시나 반도체, 바이오, 첨단 산업, 이커머스 다 너네 어떤 산업 모여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모여있어. 그쵸? 그래서 클러스터 하면 무리가 되겠고요. 흔히 그렇죠. 저기 평택 가면은 저기 평택, 수원 이런 데 가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어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 엄청나게 많죠. 그게 바로 클러스터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이거 스트리밍. 여러분 보고 계신 유튜브에도 스트리밍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스트리밍. 이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때 라이브 방송 딱 한 번 하면서 좀 자주 해야지라는 마음을 실제로 먹었었는데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지만 네,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막 하고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 쉽사리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좀 여유 생기면 여러분께 이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스트리밍을 좀 하고 싶은데 스트리밍이 뭐냐? 자, 일단 stream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ing 붙인 건데요. 이 stream이 개울이나 시냇가를 말합니다. stream. streaming은 줄줄 흐르다. 개울이나 시내가 어떻죠? stream 줄줄 흐르죠. 계속 쉬지 않고 흐릅니다. 네, 스트리밍은요 줄줄 계속 쉬지 않고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 뭡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요 녹화 방송이에요. 그죠? 우리 예전으로 생각하면 라이브,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 하시죠? 찍자마자 여러분이 바로 보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스트리밍은요, 인터넷에서 음성, 영상, 게임 같은 것들 있죠. 음성, 영상, 게임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바로 스트리밍이라고 하고요. 이 스트리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리머라고도 해요. 스트리머. 그래서 뭐 이거 보면 좀 새로운 직업이죠. PC용 스트리밍 게임을 출시했다고 밑에 있습니다. 뭐예요? 실시간으로 뭔가 진행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패션쇼 했대요. 예전에 패션쇼 하면 관객들이 가서 막 박수 쳐주고 했는데 관객 아무도 없이 사람들 지나갑니다. 녹화방송 아니고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속 끊기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나왔다. 달에서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실제로 나사가 노키아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달에다가 휴대폰처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LTE 있죠? LTE 통신망을 설치한대요. 거기도 왜 설치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달에 가면은 지구는 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오다가 얘네 이제 뚫고 지나가든지 이렇게 넘어가든지 해야 되니까 잘 안 터질 때가 있는데 달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지구보다 훨씬 더 잘 터진다고 얘기하는데 뭐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거 설치하면 달에서도 유튜브 스트리밍 볼 수 있대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 라이브 스트리밍. 이게 뭐냐면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아프리카 TV라는 건 여러분이 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어린 친구들 참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꽤 오래됐어요. 그냥 아프리카 TV는 유튜브처럼 녹화된 거 아니라 누군가 나와서 실제로 라이브 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프리카 TV고 여기서 만든 게 별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막 게임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는 사람한테 팬들이 좋으면 별풍선을 막 선물합니다. 별풍선을 선물하면 그게 돈이랑 똑같이 교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라이브 스트리밍이다 하면 아프리카 TV에서 누가 말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것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쭉 볼 수 있는 거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웬 갑자기 프랑스 국기랑 에르메스가 나왔느냐?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브랜드 읽기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다가 이거 뭐 제가 필요한 말 많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브랜드 같은 것들 많죠. 너무 많죠. 브랜드들도 한 번씩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루이비통, 구찌, 샤넬 요 정도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바로 이 에르메스예요. 제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비싼 브랜드는 에르메스입니다. 요거랑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비싼 브랜드가 바로 이 HERMES 에르메스 프랑스 녀석이에요. 말이 마차 끌고 있는 이거요. 티에리 에르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가방, 스카프, 목걸이, 시계, 지갑, 향수, 그릇 등등 많은 걸 팔고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가방이 나와 있어요. 이 가방은 이게 진짜 세상이 요지경인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방을 사려면요, 1,000만 원이 넘는 건 당연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가방도 있대요. 근데 그거를 사려면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몇 달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여기서 좀 여전히 실적이 쌓여야만 이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한 제 또래 되는 30대 여성, 20대 여성분들은 에르메스 가방을 딱 보면 보기만 해도 알더라고요. 뭔가 루이비통이나 샤넬처럼 마크가 안 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알고 있고 다들 저런 거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메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브랜드가 있다. 연예인들이 많이 들고 나온다고 하고 저기 예전에 부부의 세계 혹시 보셨습니까? 김희애 씨 나온 거? 저도 듣기만 했는데 거기서 김희애 씨가 그렇게 이 에르메스 제품을 많이 들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뒷장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브랜드 강의 드리면서 가격대별로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최상당 다른 세상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에르메스라고 보시면 돼요. 샤넬, 루이비통, 디올 이런 브랜드보다 더 비싸다. 그런 게 있다. 누가 에르메스 샀다 그러면 여기 진짠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어떤 브랜드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단어는요 climax라고 한 단어예요. climax 어떤 느낌이시죠? climax 네, 이 climax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듣자마자 그거 알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 드라마, 아니면 소설, 뮤지컬 같은 것 중에서 흥분이나 긴장, 또 갈등 같은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 해요. 뭐라고요? 클라이맥스요. 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딱 클라이맥스에서 야! 하고 뒷목 딱 잡으면서 빠밤 끝나죠. 우리 뒷목 잡게 하죠. 그리고 궁금한 거 딱 나오면서 이거는 딱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보통 클라이맥스에서 자르는 경우가 많고 근데 한 화를 기준으로 말고 우리가 1부부터 16부작이다. 이런 드라마 보면 보통 12, 13화쯤 되면 그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그죠? 우리 뭐 다 같이 본 드라마나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엄청 유명한 거. 네, 그런 거 보면요.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클라이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앨리스. 김희선 씨가 나왔던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앨리스 운명의 클라이맥스. 거의 끝나갈 때쯤 이런 이야기 쓰죠. 쇼팽 피아노 곡의 클라이맥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클래식 아니면 하나의 노래에서도 그래요. 3분짜리 뭐 간단한 노래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긴장감을 주지는 않죠.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우리 보통 후렴구라고 하는 곳이 클라이맥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천천히 감정을 몰아가다가 빠 올라가서 막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쇼팽 뭐 피아노 곡 예전에 그 뮤지컬 하기 위해서 만든 교향악 곡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30분? 길면 막 몇 시간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천천히 가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되고요. 클라이맥스에 설 류현진 1승 남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올해 시즌 끝났어요. 지금 그 월드 시리즈라고 해서 LA 다저스랑 템파베이라는 팀, 미국 팀 두 개에서 결승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여기서 이기면 진출하고 우리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준결승? 준준결승?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한 경기로 달려있다면 그게 이 팀의 올해 클라이맥스 경기가 될 수 있겠죠. 거기 류현진 선수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인류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클라이맥스가 아직 안 온 것 같기도 해요. 인류가 지구를 떠나는 게 좀 클라이맥스 아닐까? 그리고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3개 남았는데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flation이라고 하는 inflation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들어보셨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영어로는요. inflation 정도로 발음을 하고요. 경제학 용어예요. 근데 워낙 우리가 뭐 경제 관심 없어. 경제학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셔도 경제학 용어 중엔 5개만 알자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쉬워요. 물가의 상승 내지는 통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여러분, 통화 가치, 통화가 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와 돈의 가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그쵸? 여러분 옛날 때 생각해보세요. 옛날 때 1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죠? 저 어릴 때는요 100원으로 아이스크림 2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100원을 가져가도 사탕 하나 안 줘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사탕 값이 비싸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10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2개 다 맞아요. 사탕 가격이 오른 것도 맞고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른 것도 맞지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도 맞죠. 네. 그래서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밑에 볼게요. 양적 완화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거 혹시 해석되시는 분 있습니까? 양적 완화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 네, 경제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맨날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양적 완화 뭐냐면 돈을 찍어낸다. 나라에서 무지하게 많이. 네, 우리나라 별로 안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요,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풀었고요.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찍어낸다고 지금 미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찍어내겠죠. 네, 돈을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돈이 1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1억밖에 없어서 이거의 가치가 100원이었는데 시장에 10억이 쏟아집니다. 그럼 이거 가치 얼마 되겠습니까? 모르겠지만 1000원? 아니면 500원? 어쨌든 이거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당연히 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내면 자산이 인플레이션 돼서 올라갑니다.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주식, 뭐 실물 자산들도 있죠. 뭐 금, 뭐 기름값,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아래 보면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기사는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가 아니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뭐 이미 막기 힘든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적극적으로 어디 투자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 그냥 저축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그냥 저축만 하면 내 통화의 가치는, 내 돈의 가격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섣불리 투자하는 것보단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전 지금 하고 있고, 상식으로 알아두실 거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나쁜 겁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 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한 3% 수준인 것 같은데 매해 3% 정도씩 물가가 상승하는 게 건강하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경제는 고꾸라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래 보면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있어요. 디플레이션이에요. 뭐죠? 밑에 써놨죠? 물가 수준의 장기간의 하락 현상이에요. 네. 사탕값이 안 오릅니다. 집값도 안 올라요. 집값이 막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자동차 값도 떨어지고 금값도 떨어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가 수준이, 배추가 1,000원이었는데 옛날 때 1,000원이었는데 지금 800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기 좋아졌을 것 같은데 우리 임금도 같이 떨어져요. 우리 월급도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일본이 옛날 때 이따만큼 잘 살다가 우리가 이만큼 따라온 것처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히 3%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될 때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나면 나라에서 물가 상승을 위해서 이자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찍어낸다든지 해서 수를 써요. 조금 어렵습니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장이요. 네. 자, 다음 장에는요, 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빌지는 계산서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저 빌지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빌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쓸까? bill 하면요, bill 해서 bi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고요. 지는요, 종이를 나타내는 종이지예요. 그래서 영어랑 뭡니까? 한자랑 합쳐진 말이에요. 그냥 계산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빌지인가요? 빌지 주세요. 빌지 여기 있습니다라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얘기한다면 뭡니까? 계산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좀 이거 영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면 우리 외국에서 식당에 가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말고 제가 가서 카운터에서 계산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외국 식당은, 동남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남아 식당도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면 밥 다 먹고 계산서 주세요 하면 와서 계산서를 주거나 그들이 먼저 계산서를 가지고 오죠. 그럼 거기다 우리가 카드나 현금을 꽂아 넣으면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그쵸? 우리가 그럴 때
bill 아니면 check라고 해서 check 두 개를 계산서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계산서 주세요. bill, please. please 하면 좀 부탁드려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bill, please 내지는요. check, please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기 쓰는 그 check는요. 우리가 야 저희 가스불 끄고 왔는지 체크해봐라 라고 할 때 쓰는 체크랑 스펠링 똑같아요. 네, 이 체크는요. 수표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계산서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확인하다, 체크하다 라는 뜻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시면 bill please, check please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차 말씀드리면 뭐 집으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 전기세다, 수도세다, 가스세다 이렇게 매달 날라오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bi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단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는요. 교향곡이라는 뜻의 심포니예요. 영어로 symphony, symphony. ph는 F 발음 나서 symphony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가끔 심포니라는 말도 듣고요. 오케스트라라는 말도 듣고 관현악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심포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악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관현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관현악, 가장 아래쪽 볼까요? 관현악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뭐예요?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우리 유명한 정명훈 지휘자 있잖아요. 그런 지휘자가 앞에서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오케스트라 관현악. 뒤에 뭐가 있습니까? 관도 있고 현도 있어요. 관 뭐예요? 부부 불면 그 관을 울려서 소리내는 것들 있잖아요. 트럼펫, 뭐 호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으로 소리내는 거. 현은 뭡니까? 기타 현악기입니까? 현악기예요. 띵띵 줄 튕겨서 내는 거 있죠. 바이올린,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 이런 녀석들 그 줄 튕겨 가지고 소리내는 애들을 현악기라고 해요. 그죠? 관과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 있죠. 우리 보통 클래식 들을 때 다 대부분 다 피아노 곡 아니면 관현악이야. 뭐 관현악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거 그냥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이 오케스트라이고 관현악으로 연주된 악곡이 심포니니까 심포니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교향곡. 어렵나요? 심포니 한국말로 교향곡이에요. 교향곡은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이렇게 현도 켜고 막 불고 막 피아노도 치는 거 그게 바로 교향곡이고요.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를 한답니다. 심포니 교향곡이에요. 심포니 교향곡.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대해서 제가 그 정호일사 선생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토벤 탄생 250주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연다. 세종대왕 창작 국악 관현악으로. 국악도 관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왜요? 국악도 그래요. 이거 우리 피리 같은 것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아쟁, 막 켜기도 하고 검은고도 막 뜯잖아요. 국악 역시도 관과 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도 관현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심포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향곡이다. 교향곡이 뭐예요? 여러 악기, 오케스트라 내지는 관현악으로 연주한 게 교향곡이고 심포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